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첫 번째 장 마이너스 평양의 꿈. 김철수는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건설 일에 관심이 많았고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중학교 시절 러시아어를 열심히 배운 덕분에 성인이 되어서는 해외 노동자로 선발되어 러시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조심히 다녀와. 돈 많이 벌어서 오너라.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양에서의 생활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자주 끊겼고 물도 열흘에 한 번 정도만 나왔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온 가족이 한 방에서 몸을 맞대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평양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보다는 그래도 나은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800가 필요했습니다. 철수의 가족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러시아에서 벌어올 수 있는 돈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님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철수는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분명히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양의 모습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부모님을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거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만난 다른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철수는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러시아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철수는 마침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장 마이너스 러시아에서의 시작. 러시아에 도착한 철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지하실 같은 곳에서 30명이 함께 생활해야 했고 하루에 18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외국에서 사는 건가? 철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숙소는 컨테이너를 2층으로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찜통 같은 더위에 시달렸고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30명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공기도 탁했고 사생활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러시아어 실력을 활용해서 다른 동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일감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중간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는 다른 동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작은 사고는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철수도 몇 차례 다칠 뻔한 적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집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한 달간의 휴가로만 고향을 갈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화통화도 자유롭지 못했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조차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버텨냈습니다. 고향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러시아어 실력이 늘면서 현지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철수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 마이너스 깨달음의 순간들. 러시아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철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수출된 중고버스들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 급할 때 양보하면 나 급할 때 빨리 간다. 버스 안에 적힌 글귀를 보며 철수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하고 인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양보하는 편한 마음이라는 문구도 있었는데 이런 작은 것들이 철수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수령 결사옹이 정신 같은 딱딱한 구호들만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도 그들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밥상을 보며
처음에는 저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촬영하다니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알게 된 것은 그것이 드라마를 위한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개들이 남은 밥을 먹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저 개들이 북한 사람보다 낫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평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믿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개가 밥을 안 먹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 먼저 온 탈북민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한국의 실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 순위를 비교해보니 러시아가 95위인데 한국은 12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한국은 얼마나 더 잘 살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장 마이너스 결단의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수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철수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철수는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어려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몇 년간 벌어모은 돈도 북한에서는 금방 바닥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자리도 제대로 없었고 다시 해외로 나오려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나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선택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그곳에서라면 정말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의 길은 위험하기도 하고 확실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철수는 용기를 내어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북한 사람인데 탈북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대사관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실망스럽긴 했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는 20년, 25년 전에 탈북해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 마이너스 위험한 여정의 시작. 러시아에서 오래 살고 있던 탈북민들을 만난 철수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북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고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한데 그걸 몰라서 몇 달씩 헤매는 거야. 먼저 온 탈북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철수는 유엔 기구를 통한 정식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로커에게 3,000달러를 주고 위험하게 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정식 절차를 밟으면 일전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안전하게 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여행에 필요한 돈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유엔 기구가 철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철수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철수는 러시아어 실력을 더욱 늘리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했습니다. 몇 개월 후 상황이 안정되면서 유엔 기구가 다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즉시 연락을 취했고 정식 절차에 따라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을 받는 과정에서도 철수는 긴장되었지만 모든 것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탈북 과정 중에 철수가 가장 걱정한 것은 가족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탈북한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나중에 한국에서 안정되면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 마이너스 첫 발을 딛다. 2년간의 긴 여정 끝에 철수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공항의 웅장함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이제 안전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철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긴 다리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며 철수는 감격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내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의 긴장감이 일순간 풀렸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 과정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철수가 예상했던 혹독한 신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배려가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친절했고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과일도 깎아주고 담배가 필요하면 제공해주고 사탕도 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결혼기념일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이름을 물어봤는데 철수가 기억하지 못하자 오히려 조사관이 알려주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행정력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의 고급 호텔보다도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사야, 이게 호양 생활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사라고 하면 무서운 것인데 여기서는 신사적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철수는 오히려 담배 피러 나가서 빨리 좀 조사해 달라고 할 정도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7번째 장 마이너스 새로운 도전.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철수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4층까지 내려가는 것, 건설 기술의 정교함, 그리고 무엇보다 뜨거운 물이 언제든지 나오는 샤워 시설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있었구나. 철수는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둘러본 철수는 한국의 건설 기술 수준에 경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철근도 제대로 배합하지 않고 시멘트도 3대1 비율이어야 하는데 7대1로 하는 바람에 건물이 자주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베란다에서 돼지를 키우다가 베란다가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시멘트와 철근의 비율이 1대1이었고 지하 주차장도 안전하게 깊이 파내려갈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동강 밑으로 지하철을 뚫으려다가 물주머니를 건드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한강 밑으로도 자유자재로 터널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일할 때는 러시아에서의 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것에 익숙해진 철수에게 정규 근무 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이면 끝날 일을 받고 금방 끝내서 현장 수장에게 전화했더니 하루 종일 일거리인데라며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오후 4시에 일이 끝나면 뭘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디 일할 데 없을까? 밤 12시까지 일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18시간씩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8시간만 일하려니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타일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자격증을 땄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힘들게 익힌 건설 기술이 한국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한 달에 러시아에서 6개월 동안 버는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번째 장 마이너스 희망찬 미래. 지금 철수는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집이 있고 자동차도 2번 바꿔가며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철수는 지금도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때마다 철수는 감격합니다. 북한에서는 열흘에 한 번 나오는 찬물로 씻어야 했고 러시아에서는 5달 동안 목욕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옵니다. 이거 공짜로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운전면허를 따려면 1년간 운전강습소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운동장에 쭉 앉아서 막대기로 부름부름 소리를 내며 연습하고 실제 차를 타려면 기름값을 따로 내야 했습니다. 기름값을 못 낸 사람들은 졸업할 때까지 실습 한 번 못 해보고 니런으로만 부름부름하는 연습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틀 만에 면허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딸 줄 알았으면 내가 러시아에서 땄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차를 몰고 다니며 내가 차를 끌고 다니네라며 감격해합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철수는 러시아에서 본 한국 버스의 글귀를 떠올립니다. 남 급할 때 양보하면 나 급할 때 빨리 간다는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 끼어들려고 하면 기꺼이 양보해주고 과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철수는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일 기술자로서 인정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18시간씩 일해도 겨우 벌던 돈을 한국에서는 8시간만 일해도 몇 배로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자유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것,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자신만 잘하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철수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민 반장이 모든 것을 감시했고 옆집 사람이 잘못하면 자신도 연루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가끔 고향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철수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자유롭게 일터로 나가고 저녁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이 일상이 그에게는 꿈만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천국입니다. 자기만 부지런히 일하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철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말처럼 러시아에서 힘들게 배운 기술이 한국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처럼 모든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철수는 생각합니다.